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3단원 3차시 원의 방정식 문항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을 보면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2,1이니까 a 값이 2, b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대입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3인데 반지름 r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3이 들어간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두 점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 2분의 4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3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방금 구한 원의 중심의 좌표와 A점과의 사이 거리를 구하던지 B점과의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A점과 중심의 사이 거리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0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세 점 OP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인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한 점 한 점 한 점씩 대입해서 미지수의 값, a 값, b 값, c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점 O를 1번, 점 P를 2번, 점 Q를 3번이라고 하고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O 0,0을 대입하면 C는 0이다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점 P 0,4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4B 플러스 C의 값은 0이다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점 Q 3,3을 대입하면 18 플러스 3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우리가 풀면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다 입니다. 이번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은 0의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변형하여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완전제곱식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반은 4,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절반의 제곱, 절반은 3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0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마이너스 25 이항하면 2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아래 값은 아래 제곱이 25니까 아래 값은 5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아래 값은 4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과 직선 y는 2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re제곱에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을 대입하여 얻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판별식 d의 값의 부호에 따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8이 되겠죠. 전개해서 정리하면 5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의 값은 0이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해보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의 값은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16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별식 d의 값인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60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k제곱의 값은 4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것은 사이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루트 10보다 크고 플러스 2 루트 10보다는 작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접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뒤의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판별식 뒤의 값인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160이 0이 되는 k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k 제곱이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판별식 뒤의 값인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60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k제곱이 40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것은 가해집합이니까 k 값은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k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또는 k의 값은 플러스 2 루트 10보다는 크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의 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왼쪽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p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4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방금 정리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바로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조금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0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2k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 형태인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다음 그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형으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절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있던 플러스 2k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3 이항하면 13이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2k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k 됩니다. 그래서 13 마이너스 2k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은 4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형한 식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의 값이 13-2k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잡아보면 13-2k는 4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k는 2분의 9 이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분의 9는 4.5니까 4.5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뭐가 있는 거죠? k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k는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두 점 A, B에 대하여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AP 대 BP는 2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길이의 비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정리하면 선분 AP는 2배한 선분 BP와 같습니다. 문제에서 A점, B점 좌표를 다 주었는데 점 P의 좌표는 우리가 모릅니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x, y라 하고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잡은다면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우리가 이거 잡아보면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배한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 제곱하고 전개한 다음 정리하면 우리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20이 됩니다. (7번) 문제는 중심이 직선 y는 x-2 위에 있는 원이 y축에 접하고 점 3,-1을 지날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에 접하는 원의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 원의 중심인 센터값의 좌표가 a, b이고 이렇게 y축에 접합니다. 특징은 원의 반지름 아래값이 원의 센터값의 좌표인 a, b에서 x좌표값인 a값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7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x-2 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x좌표에다가 임의의 a 값을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 좌표는 a를 대입한 값인 a-2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y축에 접한 이 원에서의 특징은 중심의 x좌표 값과 원의 반지름의 값이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 아래값은 a 값과 같다는 건데, 지금 예로 든 이 그림은 제1사분면에 원이 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제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제3사분면일 수도 있고 제4사분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a 값이 양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반지름을 잡을 때에는 원의 반지름 아래값은 절대값 a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지름 아래값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a-2이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a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a 플러스 2의 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잡았는데, 문제에서 이 원은 점 3,-1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3,-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인데 좌변 우변에 다 a의 제곱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3-a의 제곱은 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 아래값은 우리가 절대값 a다 라는 거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은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y 플러스 8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이 가지고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아래값이 최대가 되었을 때 그 원의 넓이는 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의 넓이의 공식이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일반 형태의 원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형으로 식을 변환해서 원의 반지름의 값을 구한 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ax의 완전제곱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ay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8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제곱이니까 더하면 3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의미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 r의 제곱의 값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일 때 원의 넓이도 최대가 되므로 반지름 r의 제곱의 값인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a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죠. 최고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3에 a의 제곱 플러스 2a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원래 있던 플러스 9를 써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괄호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에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원의 반지름 r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원의 넓이도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었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잡은 이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 센터 값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센터 값의 좌표는 마이너스 a, 2a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그때의 값은 1,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을 먼저 정리한 다음 그 특징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총 4개의 원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원의 방정식을 잡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사분면에 생기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r,r이 되고 그때의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제2사분면에 생기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r이 되고 그때의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제3사분면에 생기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r이 되고 그때의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제4사분면에 생기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r,-r이 되고 그때의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이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원은
제3, 4분면의 원이다 라는 거 우리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 4분면의 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고 그때의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r-1에 r-5의 값이 0이 되니까 r의 값은 1이거나 또는 r의 값은 5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제3, 4분면의 원의 방정식에다가 r이 1일 때와 r이 5일 때 두 개를 다 대입해서 각각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원의 방정식은 먼저 1을 대입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과 5를 대입한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다 이러한 원의 방정식 총 두 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10번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 0과 접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과 직선이 접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실수 a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또 다른 원과도 접한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의 점이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y는 5가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형태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환하여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6x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있던 플러스 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완전제곱식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3 플러스 a인데 이항하는 거니까 13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을 통해 원의 중심인 센터 값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되고 원의 반지름 아래 값은 루트 13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접선과 이 원은 서로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접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했으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길이 값이 원의 반지름의 값인 루트 13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65 마이너스 5a는 16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구하고자 하는 실수 a의 값은 5분의 49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점 4,3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그은 두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p분의 q로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을 P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x1, y1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아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9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접선은 점 4,3에서 그은 거니까 여기에 4,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4x1 플러스 3y1의 값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y1은 마이너스 3분의 4 x1 플러스 3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접점 P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x1의 값과 y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1차 식을 2차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의 x1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전개한 다음 정리하면 25x1의 제곱 마이너스 72 x1의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1의 값은 0이거나 또는 x1의 값은 25분의 72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x1의 값이 0일 때 y1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1의 값이 0일 때 아까 우리가 구한 식인 y1은 마이너스 3분의 4의 x1 플러스 3이다 라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1의 값은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9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y는 9가 됩니다. 정리하면 y는 3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x1의 값이 25분의 72일 때 y1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x1의 값이
25분의 72일 때 y1은 마이너스 3분의 4 x1 플러스 3이다 라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1의 값이 마이너스 25분의 2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1의 값과 y1의 값을 접선의 방정식인 x1x 플러스 y1 y는 9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분의 72 x 마이너스 25분의 21에 y는 9가 되겠죠. 일단 양변에 25를 곱해서 식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25를 곱하면 72x 마이너스 21y는 225가 됩니다. 정리하면 21y는 72x 마이너스 225가 되는데 21로 나누면 y는 21분의 72x 마이너스 21분의 225가 됩니다. 이때의 기울기의 값은 21분의 72가 됩니다. 우리가 약분하면 이 값은 7분의 2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다 라고 얘기하는 P분의 Q가 7분의 24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P분의 Q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인 P 플러스 Q의 값은 7 플러스 24가 돼서 우리가 그 값이 3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가 6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과 y축이 만나는 조건을 이용하여 상수 k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과 만나는 두 점 A, B의 좌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과 만나기 때문에 x좌표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점을 0,A, B점을 0,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문제에서 선분 A, B의 길이가 6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루트 0-0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a-b의 제곱은 36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점 A, B의 Y 좌표는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X 자리에 0을 대입해서 우리가 얻은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인 A, B는 K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를 뺀 값이니까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36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우리는 K의 값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위로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y는 x-4 루트 2 위로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의 중심인 센터값의 좌표가 0,0이고 원의 반지름 아랫값이 2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러한 원이 존재하고 이 원의 중심은 원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y는 x-4 루트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의 값이 1이고 절편의 값이 마이너스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점 A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점 BC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C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점 A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삼각형 ABC의 높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추가적으로 그려보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겠죠. 이때 만나는 점을 보면 이 점과 이 점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A일 때 가장 작은 이러한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점이 A일 때 가장 큰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선분까지의 사이 거리를 우리가 D다라고 얘기했을 때 원의 반지름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원의 높이의 값이 사이 거리인 D에서 반지름 R의 값을 뺀 값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정삼각형에서 봤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사이 거리인 D에다가 원의 반지름의 값인 R을 더한 값인 D 플러스 R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통해 원의 중심인 센터값의 좌표가 0,0이 되고 원의 반지름 아랫값이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x-y-4 루트 2는 0이다가 되니까 우리가 사이 거리인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구해보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직선 사이의 거리가 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정삼각형 높이는 D-R이니까 4-1을 해서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가장 큰 정삼각형의 높이는 D 플러스 R이 되니까 4 플러스 2가 돼서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각은 60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높이를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면 정삼각형에서 높이가 차지하는 것은 이것이 됩니다. 이때 각이 30도, 60도,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A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A라고 놓고요, 정삼각형의 높이의 길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대 1은 2 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3 A의 값은 2가 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은 거 다 알고 있죠. 정리하면 A의 값은 루트 3분의 2가 된다.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삼각형의 높이가 1일 때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한 정삼각형의 높이가 2일 때와 6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의 한 변의 길이는 (1일) 때 3분의 2 루트 3이었으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때는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거고, 정삼각형의 높이가 6일 때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을 곱한 3분의 12 루트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넓이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구해보면 가장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루트 3이 되어서 그때의 값은 3분의 4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가장 큰 정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밑변 3분의 1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2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14번) 문제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동시에 접할 때 두 실수 mn에 대하여 32mn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을 통해 어떠한 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입니다. 원의 중심인 센터값의 좌표가 0,0이고 원의 반지름 아래값이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의 방정식인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입니다. 이때 이 원의 중심인 센터값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것과 원의 반지름 아래값이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원을 동시에 접하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두 원의 중심을 O와 O 다시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선과 두 원이 만나는 점을
t와 t 다시다 라고 놓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AO-T-는 삼각형 AOT와 닮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때의 닮음비는 2대 3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A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선분 AO-의 길이는 선분 AO의 길이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A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9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A점인 마이너스 9,0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9m 플러스 n의 값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이 9m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직선과 이 큰 원 중심과의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3이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또 식을 하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과 직선식 mx-y 플러스 n은 0과의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0,0을 대입하니까 절대값 n만 남겠죠. 이 값이 반지름의 길이인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의 값은 9m이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9m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이 값이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m제곱의 값이 8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2mn의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 값은 32 곱하기 n의 값이 9m이니까 9m 제곱이 되겠죠. 이때 m제곱의 값은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항 분석 시간이었습니다.